에이렌의 여러분 모두 평강하십니까? 저는 2016년 9월부터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스티븐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몽골의 개방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서 오늘까지 발전된 그 세 가지의 단계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펼쳐가시는 그림에 대한 개발적인 것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992년 개방과 함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물이 주며 자라온 지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몽골은 아시아 최초의 공산주의가 국가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10년 동안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태동기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의 몽골의 교회들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중기 10년에는 이제 정책입니다. 일부 초기 선교사님들이 떠나고 또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또 초기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몽골에 남아있던 현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많은 갈등과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훈련되어지고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성숙기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현재 2019년 때까지는 이제 몽골 교회의 성장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해온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교회의 성장기를 써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01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2020년까지는 몽골 인구의 10%의 복음화를 이루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가 아니라 몽골 현지 목사님들이 평가할 때는 복음화율이 2%에서 3% 사이. 그래서 적게는 6만에서 많게는 10만 명 사이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몽골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 9월에 몽골에 들어가서 2007년 초부터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몽골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갖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를 갖다가 밝히지 못함을 갖다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몽골 현지인들을 교육해서 그들과 함께 한 손에는 GPS, 한 손에는 지도를 들고 몽골 넓은 땅을 3번 동안 모든 집을 방문하면서 광야에서 게르를 만나면 GPS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곳에 갔을 때 없으면 없다고 표시하고 새로 만나면 새로 만나는 것을 표시하고 이 3번을 했으니까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에 복음의 씨를 뿌리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접하면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에 연결을 시켜주고 사람을 못 만나면 전도책자와 성경을 요약한 것을 남겨두고 이렇게 전형을 3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군단이 그곳을 갖다가 무려 5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씨를 이미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쫙 뿌리셨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팀이 2팀으로 나눠져서 한쪽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006년에 갔을 때에 그 한국에서 그 농구 감독을 하셨던 그 집사님이 오셔서 선교사 이제 오신 거죠. 그 몽골 국가대표팀의 농구를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몽골은 두 가지 국민 스포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 씨름, 두 번째가 농구입니다. 그래서 겨울 시즌 내내 그 농구 시즌에 대해서 프로팀이 있는데 이분이 프로팀을 창단을 해서 한국에 있는 그 구자옥 집사님의 후원을 받아서 4년 넘게 운영을 해서 할렐루야, 팀 이름이 할렐루야입니다. 그 할렐루야 팀이 나가는 날은 몽골 전역 모든 TV에서 할렐루야 가정에 퍼지는 것이죠. 씨를 다 뿌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기는 몽골의 그 전통 신앙은 뭐 라마 불교다,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하늘에 있는 어떤 큰 신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큰 신이 아니라 분명한 신, 유일하신 하나님, 꼭 대입해 주는 건 아주 좋죠. 그리고 대다수의 유목민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자녀들과 하루 세 끼 음식 굶지 않고 살면 최고. 그래서 이들이 산에 들에 짐승을 풀어놓고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누워서 자거나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가르쳐준다면 놀라운 믿음의 터전들이 자라는 것이죠. 네.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이 씨를 다 뿌려놓으셨지만 시골에서 주님을 만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자가 돼서 우리 백성들을 섬겨야지 하고 울란바토르 시내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구의 절반이 지금 울란바토르 시내에 모여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얼마든 그 여건들이 됩니다.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고 지방에 누가 가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자녀 교육이 제일 먼저 큰 문제가 되고요. 지방에 가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고 두 번째는 이들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자국민들끼리는 서로 잘 보호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그 배려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치안의 문제, 신변의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갈 수가 없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씨를 다 뿌렸으면 다음 차례는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주는 것은 현지인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6년부터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몽골에 대한 그렇게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저와 같이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던 그 형제 자매들한테 너희들이 가라. 너희들이 안 가면 누가 가겠냐.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네 가정이 2010년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서 교회를 개척하고 본인들이 출석하던 그 몽골 현지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는 뭐 교회가 8개를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저희가 알면 다 그대로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처음 금년에 제가 도대체 너희 교회는 몇 명이나 성도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8개 교회가 한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좀 뺄 건 빼고 계산했는데 그러면 그 지난 9년 동안에 스스로 맡겼을 때 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그러면 그 물지기 운동은 지금부터 박차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몽골 지도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몽골에 21개 그 행정구역이 있는데 각 구역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가 되죠. 그곳마다
크리스찬 공동체 마을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몽골이 그 근친 결혼과 그 페니실린 오염과 남용으로 인한 그 장애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대가 모이면 장애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특성상 그 자본주의 세계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하고 다른 게 사회주의자들의 개념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 장애인의 복지를 다 생각해서 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육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이 속해 있는 가정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땅이 넓고 몽골 정도에서 그 농업을 갖다가 장려하기 때문에 그 키부츠 같은 공동 마을을 갖다가 농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건강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또 건강한 사람 중에서 돌아가면서 장애가 있는 그 가족들을 한 군데서 이렇게 돌보게 하고 또 그곳에 현지인 그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과 또 그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돌보게 하고 그 안에서 또 직업교육도 하게 하고 하면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유목민의 특성상 매 주일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짐승을 키우고 있는데 교회를 다 주일날 참석하려면 짐승을 다 버리고 가든지 다 몰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작은 교회는 우리 각교회이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교회를 세워질수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공동체가 세워져서 공동체에서 생성되는 재생산되어 것을 가지고 구석구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필품 때문에 마을로 나올 때 그때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공예배를 함께 더 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CCC에서 몽골 CCC에서 그 오랫동안 10년 동안 풀타임 사역한 의사 선생님이 그 오메가 프로젝트라 해서 의료봉사를 가서 그곳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지난 2008년부터 그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결과가 한 3만 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신은 이제 한 7천 명 정도 결신을 하는 아주 놀라운 숫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몽골의 그 의료인들에게 전체 의료인들에게 10년 내에 복음을 다 전해서 의술로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동 진료 차량과 또 언제든지 그 지역을 갖다가 갈 수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그들의 손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몽골의 그 기업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성숙된 그 방식을 가지고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이 있는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갖다가 동참을 해서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경제의 원리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그 결실을 맺는 게 경제의 원리라고 배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 마을이 하나가 생성이 되어지면 그걸 생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투여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그들의 손으로 하라는 비전을 분명히 전해주고 그걸 저희가 같이 함께 동참하면서 이끌어 나가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림을 마지막 때에 그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의 국가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면서 함께 또 그 열매를 보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깊이 같이 기도하시고 그 선교 역사에 없는 일이 몽골에서 진행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도 같이 동참해서 마지막 그 주님 오시는 그때를 대비한 마지막 때의 선교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몽골의 그 간략한 그 복음의 그 발전 세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물을 주는 일, 이제 씨 뿌리는 사역은 하나님 하셨으니까 물 주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하면 같이 하면 열매는 풍성하게 그것에서 맺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후회되어 흔들어 두고 넘치도록 모든 삶의 부분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매일같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